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전략과 경력관리 4주체 2교시 시간입니다. 아까 1교시 시간에 우리 쭉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차별 강의 계획서를 한번 다시 볼까요? 1주차에 주로 OT를 했죠. 그리고 2주차에 자기 비전 및 분석으로 취업 전략 작성하기, 취업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부터는 자기 개발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쭉 이런 식으로 해 나오는데 오늘은 조직 이해 능력, 조직 이해 능력에 대해서 경력 관리, 경력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2주차 했던 자기 비전 및 분석하는 거, 취업 전략 작성하는 거, 요 부분은 나중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는 과제에 다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해 주시고 잘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하시고요. 혹시 필요하면은 사진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에게 맞는 조직, 나에게 맞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는 조직의 이해, 조직이 뭐냐, 조직의 정보 비교하기,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조직 정하기, 요거죠. 선택을 잘 해야 되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고 싶은 조직이 이제 자기가 조직에 대해서 자기를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고 싶은 것 중에서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이해 능력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조직에서 수행되는 업무 체계뿐 아니라 조직의 직권별 있죠. 그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조직 이해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일할 조직의 특징이 있죠. 특징, 문화 이런 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특히 우리 여성들은 아주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가방이나 신발을 하나 사더라도 많은 시간을 들여 여러 제품을 비교해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구매평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할 수 있죠. 그리고 참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데 정작 우리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보내는 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친구 따라 훅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수십 배, 10배, 수십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꼼꼼하게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능한 한 또 한 번 선택했으면은 좀 최소한 1년 이상은 또 견뎌내야죠. 견뎌내야 되는데 못 견디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장의 학습 목표는 취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비교하고 나에게 맞는 조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조직의 특징을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채용 정보 사이트를 구직 사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우리는 뭐 많죠. 치과위생사 이 밴드나 그다음에 카페나 이런 데 많이 있죠. 구직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도 알아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조직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비교 검토해야 되죠. 한 군데 몇 군데만 탁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장과 다른 직종과도 한번 비교해 보고요. 그래서 치과위생사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얼만큼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그 위치를, 포지션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업의 업무 조직 특성, 종업원에 대한 다양한 자료죠. 이런 기업 정보는 공식 경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식적으로 받으면 이제 객관적인 자료인데
이게 조금 불확실하죠. 너무 좋게 긍정적인 면만 이렇게 드러내 놓을 수 있어요. 일반적인 거,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가능한 한 뭡니까?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인맥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 과목을 강의 중에 나중에 선배들이 와서 얘기해 줄 때 그때 한번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관적 정보도 좀 가지고 비교 검토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자, 만화 하나 볼게요. 자, 게임 개발 회사에 이제 관심 있네요. 월급 세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죠. 근데 이게 요구사항이 다르죠. 해외 지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영어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영어 못해도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한번 봅시다. 첫 직장이 해외가 될 줄은 모르는데 실제로 이제 가보면은 동남아의 직장에서 자 이거 뭐이죠? 여권은 일단 뺐죠. 여권을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여권을 달라고 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 뭡니까? 성인을 위한 게임 홈페이지 성인물이죠. 도박하는 거 불법 도박 사이트였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이럴 수 있어요. 날아가서 귀국도 할 수도 없고 낭패한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직장을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을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죠? 비교해 봐야 되고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도 중요하지만 주관적 자료를 통해서 그 회사가 뭐 하는지를 알아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섣불리 결정하면은 조금 전에 이거 사이처럼 자기가 게임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해외 직장이라고 하니까 영어 못해도 된다고 하니까 훌라당 갔는데 가가 뭐이죠 보니까 불법 업체다. 그죠? 불법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곤란하죠. 귀국도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종종 낭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치과위생사들도 동남아시아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렇게 인력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 조직이 뭐냐 이해를 해야 되죠. 조직의 개념부터 봅시다. 조직이란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집단, 단체, 기관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조직이 참 힘이 세죠. 조직은 공동체 또는 기능체로 구분되는데요. 공동체는 가족, 지역사회, 취미 모임과 같이 해당 조직의 내적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로 이제 공동체가 있고요. 공동체. 여기서는 이제 공평하고 서로 차별받지 않고 편안해야 되죠.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 간데 인격이 중요시하죠. 서로 편견이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공동체는 공평해야 되고 안주 편안해야 되고 인격이 존중돼야만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이제 기능체 조직 중에 기능은 뭡니까?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거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기업, 관공서, 군대 같은 이런 외적인 목적이죠. 이윤 행정, 서비스 제공, 국가 방위 등 뭔가 타스크, 업무를 추진해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뭡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달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재를 평가하는 이런 기준도 뭐죠? 능력과 실적이죠. 능력과 실적.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체하고 기능체는 다르죠. 공동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고요. 기능체는 일하는 곳이에요.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죠. 공동체는 뭐예요? 그냥 그 내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가 대접받는 곳이고 기능체는 뭐예요? 능력이 대접받는 곳이죠. 아마 사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나가면 거의 다 뭡니까? 기능체 개념이 많았죠. 예전에는 이런 직장도 약간 공동체적인 그런 개념이 있어서 뭐 식구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뭐 그런 것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오로지 어, 기능체만 남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직의 종류는 이제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 이렇게 나누죠. 합쳐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로컬에 나가면 대부분 다 이런 중소기업이겠죠.
자,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대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보면은 약 우리나라에 2,000개 정도가 있고요. 그죠? 자산이 10조 원 이상이면서 굉장히 큰 데죠. 근데 이게 2천 몇 개, 2천 개가 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진 데도 있지만, 잘 알려진 데도 있지만, 잘 모르는 데도 있죠. 그래서 2천 몇 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죠. 중소기업은 뭐 더 많죠. 그 총액이, 자산 총액이 500억 미만이고, 매출이 몇백억인데, 뭐 보통 치과는 더 작은 거죠. 예. 이런 중소기업은 다른 법령을 통해서 감면이나 세액 공제 등을 많이 지원받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주로 그 취업하는 치과는 중소기업보다 더 작은 거의 소기업이겠죠. 소기업. 어, 연 매출액이 크면은 뭐 100억 정도 되겠고, 100억 정도 되고, 100억 정도의 연 매출액이 되죠. 보통보다는 좀 작죠. 예, 그런데 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의 종류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예, 누리는 문화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대기업만 구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회사들을 찾아내야 되죠. 특히 치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뭐 서울에 있는 뭐 보아치과라든지 그런 데는 아주 예전에는 예치과가 아주 우수했죠. 지금도 뭐 괜찮은데 사과나무 치과 뭐 이런 데는 다 괜찮은 치과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신입사원들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혜택을 우수하여 중소기업만 1,000개 정도를 선정하여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해서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이런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학교에서 친구가 챙겨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원하는데 본인의 환경이나 형편에 맞는 곳을 찾아내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을 보면 이제 워크넷 아까 오전에 했던 그 1교시 했던 워크넷을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청년 친화 강소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기업을 말하는 거죠. 치과 쪽은 뭐 이런 게 좀 덜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업을 이직을 한다 할 때는 도움이 되겠죠. 자, 취업 경쟁률 한번 볼까요? 2017년도 대졸 신입사원 35.7대 1, 35대 1. 엄청 세죠. 15년도에는 32대 1인데 갈수록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100명이 지원하더라도 두세 명 정도의 불구밖에 안 되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이 대졸, 4년제 대졸이 아니고 3년제 전문 대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치과가 뭐 늘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제 임금을 높일 것인가는 여러분이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자, 기업별 규모별 취업 경쟁률 변화를 한번 볼게요. 2017년 자료입니다. 전체는 15년에서 17년 사이에 약 10.5%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300인 이상 대기업이겠죠. 이런 데는 7.8%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오히려 감소했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대기업에는 많아지고요. 중소기업, 소기업에는 다운되는 거죠. 왜? 복지나 이런 혜택들이 대기업은 잘 돼 있는데 중소기업은 열악하기 때문에 적어지는 거고 있죠. 그래서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더더욱 더 심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적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기업의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소기업 중에서 좋은 일자리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치과에 눈을 돌리면은 치과 중에서도 이렇게 너무 알려지고 이렇게 빛만 외부로만 뭐 좋은데 실제로 임금이나 복지 혜택이 적은 데보다는 그죠? 지방에 있지만
대우를 잘해주고 인간적으로 계속 다닐 수 있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이 또 해야 될 일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시사점이 있는 거죠. 자, 채용 과정을 보면은 대기업은 굉장히 까다롭죠. 힘들죠. 면접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자소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그죠? 또 필기 시험도 보죠. 필기 전형도 봐야 되고. 그죠? 예, 이런 까다롭고 면접이고 뭐 이런 게 힘듭니다. 2단계 전년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중요도를 한번 볼게요. 특히 300인 이상 보면은 300인 미만. 대기업 뭐예요? 면접은 반드시 보겠죠. 필기도 반 이상이 보고 있고. 300인 미만은 필기 안 봅니다. 거의 그죠? 면접만 보고 이제 다 뽑는 거죠. 요 차이가 있죠. 예. 특히 산업 볼 때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 즉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서비스업 이런 경우에 보더라도 면접 제조업은 필기시험이 거의 안 보는 거죠. 비제조업도 뭐 여기 서비스에는 필기시험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죠. 예, 주로 면접은 강하게 봅니다. 조직 종류별 취업 현황을 보면은 필기 전형 없이 서류나 면접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면접과 서류, 그죠? 이게 스펙 정도 돼 있고요. 자, 서류는 한 30% 정도가 중요하고 면접은 70%. 그죠? 예. 그런데 먼저 뭐예요? 서류에서 통과돼야 면접을 보이기 때문에 서류에서 일단 돼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서류 전형이 30%지만 이게 합격을 해야만이 면접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서류는 뭐죠? 성적이나 자소서 이런 것들이죠. 이런 데서 어필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 나만의 취미, 나만의 경력 사항을 잘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 사항 같은 거 중요합니다. 자, 2단계 전년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중요도에 보면은 이제 대기업은 서류는 30% 정도 되고요. 면접이 한 70%. 그 다음에 이제 소기업을 갈수록 서류가 좀 더 세지네요. 면접은 되고. 거의 비제조업도 거의 이쪽에 30%대 되네요. 그죠?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서류가 30%, 면접이 한 70% 정도 수행을 하고 서류를 먼저 보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두 개 다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면접에서는 주로 뭘 보냐 그러면은 업무 지식, 그죠? 업무 지식이고요. 실무진에서는 업무 지식이고 임원 면접에서는 조직 적응력, 업무 지식, 적극성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아마 임원 면접에서는 조직 적응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마 조직 취업은 결국 뭡니까? 업무 지식하고 조직 적응력이죠. 두 개가 가장 뭐 주로 차지하는 핵심이죠. 팩터가 되겠죠. 자, 실무 면접에서는 300인 이상이든 소기업이든 다 업무 지식이 웅치고요. 그 다음에 임원 면접에서는 300에서는 조직 적응력이 대기업에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기업에서는 업무 지식 역시 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데 좀 소극적이다. 이런 데는 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큰 병원 가지 말고 큰 치과 가지 말고 작은 로컬로 가야 되겠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조직 적응을 잘 할 수 있으면은 대기업 도전하지만 그런데 자신 없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좀 생각을 달리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임금 볼까요? 임금은 어디가 많이 줄까요? 예, 당연하죠. 대기업이 훨씬 많죠. 중소기업은 약 63%밖에 못 받는 거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예.
세금 전 월 평균 임금 총액이 약 300만 원 정도 받는데요. 대기업은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 500만 원이니까 요게 한 60% 정도가 300만 원이겠죠. 그래서 뭡니까? 200만 원 차이 나는데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대기업을 가려고 하겠죠. 좋은 기업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대기업에 가지 말고 소기업의 경험을 쌓은 다음에 대기업에서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가지고 대기업에 도전하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조직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조직 이해 능력도 향상될 거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정규직이 있죠, 정규직. 정규직은 13%밖에 안 돼요. 근데 중소기업은 뭐예요? 그게 2배가 되죠. 즉, 대기업은 정규직은 잘 뽑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정규직은 어디요? 소기업은 정규직으로 뽑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안정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택할 것인가, 신분의 안정성을 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대기업이냐, 소기업이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할 때는 사실 고려할 사항이 한두 건이 아니죠. 여러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너무 한 가지만 가지고 나 요것만 제일 중요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다른 건 다 맞춰줄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취업을 결정할 때는 나의 관심사를 모두 다 꺼내놓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사업체별 비정규직 비율로 볼게요. 그죠? 전체 볼 때는 지금 비정규직이 한 30%인데요. 그 다음에 300인 이상. 300인 이상 보면은, 예, 거의 정규직밖에 없죠. 아예 자체가 적어요. 그죠? 그다음에 소기업은 사람이 워낙 많죠. 많다 보니까 정규직도 많고 비정규직도 많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이게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숫자는 적어요. 그죠? 적죠. 예. 근데 연봉 격차도 이제 가면 갈수록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격차가 가면 갈수록 뭡니까? 쭉 커지죠. 예,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기 때문에 다 어디다 근무하기를 원해요? 대기업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처음에는 약 900만 원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다가 나중에는 뭐죠? 4천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년 정도 지나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대기업에 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 중소 중견 기업의 채용 촉진하기 위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제도가 있죠. 300만 원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 지원하면서 1,600만 원의 목돈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죠. 요것도 우리 치과에도 있죠. 치과에도 이런 제도가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좀 귀하게 생각한다 싶은 사람들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치과에 지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채용 포털 사이트를 통한 조직 정보 검색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렇게 기업 정보를 통해 가지고 근무지, 매출, 수익, 종업원수, 연봉평 다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채용 절차 이런 걸 알아봐야 되겠죠. 주로 어디입니까? 사람인. 그다음에 워크 요쪽. 그다음에 잡 코리아, 인크루트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는 채용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조직 정보 검사하는 건데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꾸준히 부지런히 쉬지 않고 해야 되죠. 자, 나에서 평가 정보기관에서 연관 기업이 확인하기 여기 보면은 여기 유니테크라는 데 보면은 사실 여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 우리 기업이 탄탄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정보 비교하기 정보를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나이스 평가 정보를 방문해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 정보의 연봉 퇴사율 등을 비교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죠. 반드시 여기서 나이스 평가 정보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죠? 예.
자, 선택한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 봤네요. 이제 유니테크라는 회사를 보니까 부강테크, 동학기술공사 이게 쭉 하는데 유니테크가 뭡니까?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데죠. 재무 현황을 비교했네요. 유니테크하고 에어비테크하고 또 나오네요. 그죠?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입사율과 퇴사율도 나오고 요즘 이렇게 각 회사의 정보들이 다 뜨게 있죠. 우리 대학만 해도 뭡니까? 대학의 정보가 홈피에 다 떠 있죠. 이렇게 다 띄워놨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인 거를 좀 알아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나오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조금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예, 선호도가 떨어지겠죠. 자, 기업 정보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비교해서 마음에 드는 기업을 찾았다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용 공고가 나지 않았더라도 최근에 채용한 직무와 채용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 다음에 필요한 역량은 뭔지, 인재상은 뭔지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대충 올해는 언제쯤 또 뽑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면은 훨씬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공고가 날 때 재빨리 하기 위해서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 평판 조사하기.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정보를 찾아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주로 어디냐 그러면 잡플래닛이라는 데가 있어요. 잡플래닛. 그죠? 근데 잡플래닛에서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너무 시시콜콜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좀 이렇게 자기가 별로 카운팅하지 않을 거 무시할 거는 과감하게 빼버려야 돼요. 그죠?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은 교비하고 복지 수준이 낮죠. 업무 프로세스도 체계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글을 올렸는데 너무 좋은 걸, 너무 나쁜 글은 믿지 마세요. 그죠? 예. 기업 평판에 들어가서는 좀 중간적인 거를 잘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거짓 정보가 가짜 뉴스가 워낙 많아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업 평판 조사기 두 번째는요. 직무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직무를 중심. 같은 회사라도 직무에 따라 팀으로 또 나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팀이 어딘지 야근 횟수, 조직 문화가 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일관성 있게 언급되는 부분을 찾아보는 거죠. 퇴직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계속 문제를 제공하는 게 있죠. 그런 것들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여주대학의 지휘생과 여러분들이 혹시 뭐 학생들 사이에 선후배 사이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인터넷 이런 상에는 여주대 지휘생과 군기가 세다. 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우리 대학을 우리하려는 시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계속해서 그냥 글을 올리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그런 것들도 좀 뭔가 잘 걸러내면서 들어야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좀 곤란합니다. 자, 기업 평판 예시가 쪽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죠. 예, 몇 점의 총 만족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호 근무 조건 정하기. 자, 가고 싶은 기업은 다 비슷하겠죠. 대기업과 공기업처럼 안정적인 회사, 정규직의 높은 연봉과 복지를 주는, 그리고 집과 가까우면 아주 딱이겠죠. 근데 이런 데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저 기준과 선호하는 것을 미리 설정해 놓고 해야죠. 그죠? 이걸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뭐 대기업이면서 집도 가깝고 안정적이고 월급도 많이 주고 정규직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죠? 예.
이제 웹 디자인 같은 경우를 가지고 했네요. 웹 디자인, 중견기업 직원수 100명 이상 이렇게 쭉 조건을 명시해 놓고 나와 있죠. 그죠? 연봉 희망 수준이 2,500만 원 이상 싱가포르. 여러분들 이런 거를 한번 써보세요. 그죠? 예,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야근 없는 회사, 주 5일 근무.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고 있죠. 그죠? 서울 시내 근무하는 게. 자, 선호기업 풀 구축하기. 그래서 뭡니까? 이 풀은 뭐죠? 몇 개의 자기가 가고 싶은 치과를 미리 뽑아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에 대해서 몇 명 모집하고 몇 명 나가고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확보해 놔야 되죠. 여기에서 안 뽑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뽑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될 때 몇 군데 써야 되죠. 근데 한 군데만 딱 했다가 나 여기 아니면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겠다는 거죠. 예, 몇 군데를 선호 기업을 몇 개를 선호 치과를 몇 개를 미리 체크해 놓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거죠. 나의 선호 기업 이 사람은 웹 디자인 쪽이었으니까 몇 개를 찾아내 놨네요. 그죠? 이렇게 넣고 하는 일도 찾아놓고 정규직이고 계약직, 근무지, 연봉, 예, 지원 순위 딱 나오겠네요. 어디를 1순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딱 나오겠죠. 연봉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디죠? 세프리 코리아인데 여기 3순위로 밀리네요. 1순위가 어디예요? 폴리폴리 경기 성남 2300인데 그 다음에 대한전문기업 요거는 2500인데 1순위 두 개 똑같네요. 뭔가 좀 그래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일은 돈 월급은 적지만 일은 더 재미있고 편한 모양이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과 공유해야 되죠. 그죠? 나 혼자만 가지고 있어는 안 됩니다. 다양한 채용 정보와 조직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공유할수록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많은 기업을 조사할 수도 없고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친한 친구들과 정보를 공유한다면은 시간도 줄이고 풍부한 정보를 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뭐 크게 새로운 것은 없고 한번 듣고 진행해도 될 것 같은 것들만 쭉 뽑아놨어요. 자, 조직이란 두 사람 이상이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집단이나 단체죠.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집단, 단체, 기관. 근데 여기에는 뭡니까? 공동체와 기능체가 두 개로 나누죠. 공동체와 기능체. 주로 공동체는 뭡니까? 내 취미 활동하는 곳이죠. 내가 선호하는 거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체는 뭐예요? 직장이죠. 우리가 알아볼 거는 기능체. 이거는 뭡니까? 직장이죠. 직장이죠. 자, 이런 직장은 크게 이제 나뉩니다. 뭐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우리나라 사업체는 99.9%가 거의 다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 대기업 몇 개가 없죠. 1%만이 대기업에 속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고액 연봉 받는 사람이 대기업이 소속인데 그런 사람들은 1%, 대한민국 1%예요. 대부분 다 뭐예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거죠. 월급도 짜고. 그죠? 자,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 숫자를 개보면 중소기업에서는 87.9%가 근무하고요. 대기업은 약 12.1%가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중소기업 중에서도 좀 괜찮은 거를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회사를 강소기업으로 하고 있죠. 강소기업은 약 2만 5천 개 됩니다. 신입사원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등이 우수합니다. 이 중에서 1100개 정도를 또 뽑은 게 뭡니까? 청년 친화 강소기업이다. 이렇게 가지고 또 분리를 해놨죠. 예. 자, 이제 보통 채용 그 프로세스는 이거죠. 서류하고 면접의 진영으로 많이 보는데요. 그죠?
서류냐 면접이냐 어디가 점수가 많으냐 그러면 면접이 많죠. 서류는 약 30% 정도. 주로 서류에서는 면접에서는 뭡니까? 실무인 업무 지식을 보는 거고요. 이번 면접에서는 조직 적응력을 평가하는 걸로 나타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서류를 먼저 검사하고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뭡니까? 서류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약 30% 정도가 비중은 차지하지만 서류 전형이 먼저 하기 때문에 서류 전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서류 전형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들. 자,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 수준이 낮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년 내일 체험 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가지고 2년에 약 1,600만 원, 3년에 3천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죠? 아마 치과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잘 좀 체크해 보세요. 이런 거 도입하는 치과가 있어요. 자, 기업에 대한 정보와 채용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포털 사이트를 해야 되죠. 우리 어제 했던 사람인, 워크넷 이런 거, 잡코리아, 인크루트를 활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연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이스 평가 정보, 평가를 활용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랑 친하게 업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근무했던 기업의 정보를 모아놓은 주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면 도움이 되겠죠. 이거는 기업의 실제 내부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평판을 알 수 있는 사이트로 대표적으로 잡넷, 잡플리닛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긴 잡플리닛도 100%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간의 뜻을 여러분이 잘 파악해내시고 해당 내용을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주차 취업 전략과 경력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 취업 그 다음에 경력 쌓는데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요 참고문헌 있네요. 참고문헌은 뭐 계속 되는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요거 새로 들어왔네요. 예, 이상입니다.